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내 제품이 특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제품이 특화가 될 수 있는 범위,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특화를 되는 조건이 뭔지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 되게 위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셨다가 지금 뭐냐면 내 제품이 특허가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거든요. 이 질문이 비슷한 질문 같지만 상당히 다른 질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우리 아이템이 특허가 될까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 좋은 대답 같지는 않아요. 지금 좀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템이 특허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방법을 찾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뭔가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요건에 위배가 되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그 거절 이유를 담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발부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의견 제출 통지서에 포함된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특허 등록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특허를 등록받게 한 특허 요건만 충족하면은 특허 등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특허 요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세상의 창작으로서 그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거에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특허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특허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내가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는 거 뭐냐면 진보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건은 없었어요. 똑같은 물건이라는 건 하나의 물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물건, 똑같은 물건은 아닌데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거기서 각각의 몇 가지 특성들을 쉽게 조합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진보성 결여라고 해서 또 거절 이유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발명의 성립성, 그러니까 자연법칙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물건이 없었고 그리고 몇 가지의 제품으로부터 아니면 특허로부터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는 거라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특허가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아이템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아이템이 기존에 있던 제품하고 차별성은 뭘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찾아보냐면은 차별성이 보일 때까지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차별성이 찾아질 수도 있고 지금 만들어진 제품만으로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 등록을 못 받는 거겠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면은 이 제품을 기초로 해서 더 깊게 파가지고 아니면 더 이렇게 이제 상위 개념보다는 좀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차별성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붙이거나 자르거나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팀원끼리 회의할 수 있겠죠. 야, 우리 제품이 지금 이런 기능 가지고 있어.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차별성이 뭐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부분을 기능을 추가를 하면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능은 지금까지 있던 거하고 차별성을 추가하기 힘들 것 같아. 좀 다른 거 없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하고 기존에 사용되던 거하고 차별성이 있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면은 특허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은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와,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출원이 먼저 된 것에 중복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신규성. 이제 이미 이 출원 전에 공지 기술하고 동일하지 않아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진보성이라고 해서 출원된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진짜 고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 연구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 특허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 먼저 출원된 건 이제 선출원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누락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일 경우에
진짜 똑같은 기술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특허를 서둘러서 낸다는 건 뭐냐면은 네.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등록을 받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특허 조건들을 맞추다 보면 자신의 비즈니스와도 연관이 있고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우리가 그럼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 뭐가 먼저 출원됐을까? 그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구나. 저런 사람 저렇게 쓰고 있네. 그럼 우리의 차별점 뭘까? 그러니까 거울 보듯이 자기 비즈니스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걸 꼼꼼하게 잘 하는 사람이 좋은 특허를 낼 수 있는 그게 맞나요? 그렇죠.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특허를 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록률이 60%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을 썼는데 등록이 안 됐다. 상당히 화가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특허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허 요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 써서 할지라도 특허 등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돈을 썼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가져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가 이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인식하지 못한 우리 비즈니스 아이템의 특징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가서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까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특허가 그냥 특허다 이게 보다는 되게 기술 스타트업으로는 굉장히 큰 주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기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특허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의 범위를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되게 감사합니다. 알려주셔가지고.